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문학작품을 통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친구와 가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죠.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그 속에서의 선택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다룬 작품입니다. 주인공 안나, 카레니나의 불행은 그녀가 결혼한 상태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랑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안나의 선택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의 선택이 인생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치는지 배우게 됩니다. 안나의 사례는 중노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의 인간관계를 재평가하고 새롭게 관계를 맺거나 멀어졌던 사람들과 다시 가까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이나 오해가 있다면 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노년기의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적 성취보다는 개인적인 만족,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진실하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죠. 김성수 씨는 65세의 은퇴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에 몰두해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했죠. 특히 딸과의 관계는 거의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은퇴 후 김성수 씨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동안 자신이 소홀히 했던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나, 카레니나를 읽고 그 속에서 안나가 사랑과 욕망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적 관계를 깨트린 후 겪는 고통을 보며 김성수 씨는 자신도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가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딸과의 대화가 다시 이어졌고 몇 달 후에는 예전보다 더 가까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 씨의 사례처럼 우리는 문학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인생 후반부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또 다른 명작 부활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용서와 구원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네올류도프는 젊은 시절의 실수로 인해 한 여인을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그 여인은 카츄샤로 그의 아이를 가졌지만 결국 버려지고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네올류도프는 그녀의 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되면서 과거 자신의 죄책감을 느끼고 그녀를 구원하려 합니다. 부활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리고 용서와 구원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네올류도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특히 중노년기에 이르면 오랫동안 묵혀둔 관계에서 오는 죄책감이나 후회를 풀어야 할 때가 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된 행동으로 관계가 파탄난 경우 그 관계를 다시 되돌리고 구원하는 것은 인생 후반부의 큰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서와 자기 반성입니다. 최범석 씨는 62세의 퇴직 교사로 40대 초반의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오랜 인연을 끊고 살아왔습니다. 그 갈등은 사소한 오해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마음이 다치고 말았습니다. 최범석 씨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돌이켜볼 때마다 마음속 깊은 후회와 아쉬움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범석 씨는 우연히 톨스토이의 부활을 읽게 되었고 네올류도프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구원하려는 이야기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고 동시에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직접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첫 만남은 서먹했지만 두 사람은 과거의 오해를 풀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최범석 씨에게 인간관계에서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 작품은 엘리자베스와 다하시 사이의 오해와 편견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쉽게 오해를 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 엘리자베스는 다하시에 대해 오만하고 이기적이라는 편견을 가지며 그를 멀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하시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오해를 풀며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중노년기에 이르면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던 편견이나 오해로 인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의 노력을 통해 그러한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만과 편견은 잘 보여줍니다.
박희선 씨는 60대 초반의 주부로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째 아들과는 오랫동안 소통의 단절이 있었고 자녀의 결혼 문제로 인해 심한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희선 씨는 아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상처받았고 아들 역시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고 느끼며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박희선 씨는 친구의 추천으로 오만과 편견을 읽게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와 다하시의 오해와 편견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녀는 자신도 아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희선 씨는 먼저 아들에게 연락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고 아들도 어머니와의 갈등을 풀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주인공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과 갈등을 겪으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주인공의 개인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겪는 인간관계의 변화를 깊이 탐구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맺었던 관계들이 변하고 성숙해집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단순한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종종 자신의 내면적 갈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중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김영석 씨는 65세에 은퇴한 사업가로 은퇴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점점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과의 소통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석 씨는 그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연히 데미안을 읽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갈등과 불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씨는 자신이 사회적 지위와 성취에 너무 의존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 진정한 소통과 공감보다는 표면적인 관계에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영석 씨는 관계에서 보다 깊은 소통과 이해를 경험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은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작품은 84일 동안 고기를 잡지 못한 늙은 어부 산티아고가 거대한 청새치를 잡기 위해 홀로 바다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산티아고는 그의 인내심과 끈기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결국 청새치를 잡지만 바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상어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이야기는 끈기와 인내 그리고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법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노인과 바다는 중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와 닮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때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실패나 후회 그리고 그로 인한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티아고처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는 끈기와 인내를 잃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잃어버린 관계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티아고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평온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때로는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박현수 씨는 68세로 20대 때부터 친하게 지내온 친구와 오랫동안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말다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두 사람은 30년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박현수 씨는 친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졌습니다. 마침 그 시점에 박현수 씨는 노인과 바다를 읽었고 산티아고가 바다에서 겪는 끈질긴 싸움을 통해 그 역시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려는 끈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오랜 시간 동안 멀어졌던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한 분위기였지만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동안의 오해를 풀어가면서 두 사람은 예전의 우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박현수 씨는 인간관계에서 용서와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은 부엔디아 가문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고독과 소통의 필요성을 그려냅니다. 이 소설은 한 가문이 세대를 거쳐 경험하는 고립과 소외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각 등장인물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립되어 살아가지만 결국 소통의 부재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 작품은 특히 중노년기에 접어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고립감과 연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축소되기 쉽고 그로 인해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고독은 이러한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소통과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박현수 씨는 68세로
배우자와의 사별 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박현수 씨와의 소통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박 씨는 외로움에 시달리며 자신이 자녀들에게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박현수 씨는 톡서 모임에서 100년의 고독을 접하게 되었고 소설 속 부엔디아 가문의 비극적인 고립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현수 씨는 자녀들과 다시 소통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먼저 자신의 감정과 외로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그들과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자녀들도 박현수 씨의 진심을 이해하고 점차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그 소통을 통해 고립에서 벗어나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문학작품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지혜를 제공합니다. 중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이러한 문학의 교훈을 통해 인간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작품들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회복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용기 있게 다가가 보세요. 진정한 인간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고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큰 행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